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를 읽는 대화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술치료, 창의적 표현의 치유력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돕는 예술치료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 이지우 예술치료연구소 소장님이자 교수님이십니다. 이지호 소장님, 바쁘신 와중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아나운서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과 예술치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소장님, 많은 분들이 예술치료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무엇인지 또 다른 심리치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예술치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술치료는 말 그대로 예술활동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입니다. 그림 그리기, 조각, 음악, 춤, 글쓰기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해서 내면을 탐색하고 표현하며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언어 중심의 심리치료와 가장 큰 차이점은 비언어적 소통에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무의식적인 갈등을 예술 작품으로 시각화하거나 움직임으로 나타내면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비언어적 소통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예술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건가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술은 본질적으로 우리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작품을 만들면서 억압된 감정을 안전하게 발산하고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에 대한 불안감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나면 그 불안감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지, 어떤 모양인지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통제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창작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죠. 결국 예술은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이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술 치료는 어떤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특정 연령대나 특정 문제에 더 적합한가요? 예술 치료는 사실 거의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 발달이 미숙한 아동이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 그리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관리, 자존감 향상, 물론이고 ADHD, 자폐 스펙트럼과 같은 발달상의 어려움을 가진 분들에게도 인지기능 향상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거나 창의성을 개발하고 싶은 일반인에게도 훌륭한 자기성장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군요. 그렇다면 예술치료라고 하면 보통 그림을 떠올리는데 혹시 다른 형태의 예술치료도 많이 활용되나요? 그리고 예술적 재능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림 외에도 음악치료, 무용 동작 치료, 드라마 치료, 연극 치료, 시 치료, 글쓰기 치료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합니다. 각자의 표현 방식에 따라 적합한 매체를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술 치료는 미술 실력이나 예술적 재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핵심은 작품의 미적 완성도가 아니라 표현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과 변화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을 못 그려서 하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술 실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네요. 저희 프로그램이 주로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요. 혹시 예술 치료 분야에서도 최신 기술, 예를 들어 VR이나 AI 같은 것들이 접목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예술 치료 분야도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VR,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예술 치료는 특정 환경을 안전하게 시뮬레이션하여 내담자가 트라우마를 직면하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연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는 가기 어려운 평화로운 자연 환경이나 특정 상황을 VR로 구현하여 내담자의 불안을 낮추고 감정 표현을 유도하는 거죠. 또 디지털 드로잉 도구나 인터랙티브 아트 설치물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 제약 없이 더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AI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내담자의 작품 패턴을 분석하여 치료사의 통찰을 돕거나 개인 맞춤형 예술 활동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표현의 매체를 확장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예술 치료와 기술의 융합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만큼 예술 치료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전문성과 윤리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술 치료는 단순히 그림을 함께 그리는 활동이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 치료 과정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인된 자격을 갖춘 예술 치료사에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충분한 임상 경험과 수련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료사의 윤리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개인정보 보호, 비밀 유지, 안전한 치료 환경 제공 등 윤리 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치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문성과 윤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지울 소장님께서 보시는 예술 치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이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술 치료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욱 필수적인 치유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기술과의 융합은 물론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이나 기업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예술치료 요소가 더 많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병이나 상태에 대한 맞춤형 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술이 지닌 치유의 힘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술치료의 목표이자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우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예술이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며 치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술 치료에 대한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지우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 예술 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치유의 길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읽는 대화는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